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지도자론 전쌤 간호입니다. 2단원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관리자와 리더의 비교. 자, 리더를 지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자와 지도자, 관리자와 리더의 비교. 관리자는 파란색 글씨로, 리더는 오렌지색 글씨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관리자와 리더의 비교 첫 번째. 관리자는 공식적 조직 내의 지위와 책임을 가지며 그들의 지위에 수반되는 권한에 기인한 합법적 권력을 지녔다. 리더는 위임된 권한은 없지만 소위 영향력과 같은 다른 의미의 권력을 지녔다. 두 번째, 관리자는 특정 기능, 의무를 수반하도록 기대하나 리더는 관리자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역할을 하며 그룹 과정, 정보 수집, 피드백, 힘 부여하기 등에 초점을 가진다. 세 번째, 관리자는 통제, 의사결정, 의사분석, 결과를 강조하는 반면 리더는 대인관계를 강조한다. 네 번째, 관리자는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 환경, 돈, 시간, 다른 자원들을 다루고 리더는 추구하는 목적에 조직의 목적이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관리자는 자발적 구성원뿐 아니라 비자발적 구성원도 지휘하나 리더는 자발적 구성원을 지휘한다. 여섯 번째, 관리자는 수직적 관점이고 리더는 수평적인 관점이다. 2번, 특성 이론. 첫 번째, 리더의 특성이 리더십 유효성에 관련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소수의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위인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리더십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네 번째, 특성에는 신체적, 골격적 특성, 능력 또는 기술 특성, 성격적 특성 등이 있다. 다섯 번째는 리더십은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특성 이론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도 특성 이론. 리더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인 리더와 성공적이지 못한 리더를 구분하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리더는 타고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4번, 특성 이론이 비판을 받음에도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첫 번째, 리더의 몇몇 특성은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리더의 특성들이 리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론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이 등장하면서 카리스마와 관련되는 리더의 특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번, 특성 이론 중 바나드의 리더의 특성. 첫 번째는 기술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에는 체력, 기술, 기능, 지각력, 지식, 기억력, 예상력 등이 기술적 측면에 들어가고 정신적인 측면에는 결단력, 지구력, 인내력 등이 있습니다. 6번 행동이론. 리더가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1904년대 말부터 리더의 실제 행동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즉, 리더십을 타고난 특성이 아닌 후천적으로 교육과
개발이 가능한 행동으로 보는 이론이다. 7번 상황이론.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을 구체화하고 상황적 조건에 따른 리더십 행동과 그 효과를 집단 성과와 집단 구성원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연계시키고자 등장한 이론이 상황이론입니다. 8번 행위이론의 3원론적 관점. 행위이론의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독재형 리더십. 독재형 리더십은 전제적 리더십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민주형 리더십. 세 번째는 자유방임형 리더십입니다. 9번 독재형 리더십이란 첫 번째, 자신이 항상 최상이라고 생각하여 구성원을 무시하고 지도자 혼자서 결정한다. 두 번째, 구성원은 따르기만을 강요한다. 세 번째, 업무 중심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다. 네 번째, 직위의 차이를 강조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비판한다. 다섯 번째, 응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 시에 효과적이다. 여섯 번째, 구성원이 수동적인 근무 태도로 의존성이 높고 창의력 개발이 적다. 10번 민주형 리더십. 민주형 리더십이란 첫 번째, 의사결정 전 과정에 조직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유형이다. 두 번째, 명령보다는 조언을 통한 인간관계와 팀워크를 중시한다. 세 번째, 집단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한다. 네 번째, 경제적 보상과 자아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시킨다. 다섯 번째, 조직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여섯 번째,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지도와 통솔이 어려워진다. 일곱 번째, 의사결정 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11번 자유방임형 리더십. 자유방임형 리더십이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내적 요소에 의해 동기화되어 스스로도 일을 잘한다고 믿는다. 두 번째, 구성원의 지도를 절제하고 방관한다. 세 번째, 모든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되어 있고 자기 지시적일 때 이 유형은 가장 많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산출해낼 수 있다. 네 번째, 문제가 잘 규명되지 않고 대안적 해결을 필요로 할 때 적절한 리더십이다. 다섯 번째, 조직 규율의 일관성 유지가 힘들다. 여섯 번째, 구성원의 협조심이 결여되어 의견 수렴이 어렵다. 12번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직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주어진 범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자주성이 강하고 전문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유용하다. 13번 권위적 리더십이 유용한 경우. 첫 번째, 시한에 쫓기는 업무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할 때. 두 번째, 지도자의 능력이 뛰어날 때. 세 번째, 부하 직원이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숙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미비할 때. 네 번째는 조직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권위적 리더십이 유용합니다. 14번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팀이 제시한 이론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의 위치 기준에 따라 나뉜 리더십. 자, 의사결정의 위치에 따라 리더십은 권위적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자유방임적 리더십으로 나뉩니다. 앞에서 봤던 9번, 10번, 11번 독재형, 민주형, 자유방임형과 같아요.
자, 첫 번째 권위적 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다. 주어진 과업을 성취시키는 과정에서 과업 지향적인 스타일을 지향하며 부하들에게 지시 또는 명령하는 리더십 유형은 권위적 리더십. 두 번째 민주적 리더십은 의사결정 과정에 리더가 부하의 참여를 많이 허용하고 의사결정 자체에서도 리더 자신보다 부하에 대한 고려를 많이 반영한다. 민주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만족을 주는 측면에서 인간관계 지향적인 스타일을 지향하며 부하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리더십 유형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유방임적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리더십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번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프로그램, 관리 그리드라고도 합니다.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각 차원을 구등분하여 주요 좌표 5지점에 독특한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팀형, 9.9형 리더를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보고 있고 그것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자, 첫 번째 지점엔 1.1 지점에 좌표 1.1 지점 요만큼이죠. 여기 제일 왼쪽 아랫부분은 무관심형 되겠습니다.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은 형이죠. 리더는 자기 자신의 직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을 투입하는 형이 첫 번째 무관심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기형 또는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해서 1.9 지점 되겠어요. 1과 9 지점 왼쪽에서 가장 위에 지점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형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은 극히 낮은 형으로 리더는 어떤 방향에서 구성원끼리의 원만한 관계 및 친밀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 자, 이것이 인기형, 컨트리 클럽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과업형이에요. 과업. 9.1단계. 자, 9.1은 어딘가요? 오른쪽 가장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생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은 극히 낮은 형으로 리더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간적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작업 조건을 정비하는 등 과업상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자, 마지막 아니네요. 네 번째는 팀형이에요. 이상형이 9.9형이죠. 제일 오른쪽에서 제일 위쪽 부분 되겠습니다. 인간과 과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형으로 리더는 상호 의존 관계와 조직의 공동 목표를 강조하고 상호 신뢰적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몰입을 통하여 과업의 달성을 한다. 가장 좋은 형 되겠죠. 자, 그리고 중간형도 있습니다. 5.5 지점, 가장 중간 지점은 중간형이라고 해요. 인간과 과업에 적당한 관심을 갖는 형으로 리더는 과업 능률과 인간적 요소를 절충하여 적절한 수준의 성과를 지향한다 입니다. 자, 이것이 관리 격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6번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입니다.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의 유효성이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성숙도는 구성원이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높은 목표를 세우는 역량과 자신의 과업을 책임지려는 의지와 능력을 말한다. 구성원의 성숙도 수준은 낮은 성숙도인 R1 단계부터 높은 성숙도인 R4 단계까지 구분된다. 자, 첫 번째 R1 단계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동기나 자신감도 부족한 단계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두 번째, R2 단계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과 동기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설득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R3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이 능력은 갖추었으나 동기가 낮은 상태에서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R4 단계고요. 구성원들이 능력과 동기가 모두 성숙된 단계이며 이때는 위임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17번 허쉬와 플랜차드의 상황 이론에 따른 리더십 유형입니다. 첫 번째 지시형이었어요. 지시형. 지시형은 언제? R1 단계에서. 과업 지향성은 높지만 관계 지향성은 낮은 리더가 지시형 리더 되겠습니다. S1 타입이에요. 구성원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지도하며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리더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십 유형 되겠습니다. 이 지시형 유형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던 성숙도가 제일 낮은 단계에 유용한 리더십 유형 되겠어요. 두 번째는 설득형이에요. S2. 과업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이 모두 높은 리더로서 구성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사항을 설명하는 등 구성원과 쌍방적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리더십 유형은 설득형 리더십입니다. 이 S2 단계 설득형 리더십은 아까 위에서 성숙도가 이 두 번째 단계인 R2 단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과 동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설득형 리더십이 아주 유용합니다. 세 번째 리더십 유형으로 참여형 리더십이 있어요. S3 형태 되겠습니다. 참여형은 관계 지향성은 높지만 과업 지향성이 낮은 리더로서 구성원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구성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리더십 유형은 참여형 리더십입니다. 이 참여형 같은 경우는 아까 구성원들의 성숙도가 R3 단계에서 구성원들이 능력은 갖추었는데 동기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 참여형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위임형 리더십 있어요. S4 유형입니다. S4 유형의 위임형 리더십은 과업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이 모두 낮은 리더죠. 의사결정과 과업 수행에 대한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위임하여 구성원들 스스로 자기 통제 아래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리더십 유형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구성원들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단계인 R4 단계에서 이 위임형 리더십이 요구가 돼요. 18번 상황이론은 리더와 구성원 관계에서 리더는 구성원이 성숙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성원에게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번 윤리적 리더십의 기본 원칙. 윤리적 리더십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타인 존중, 두 번째는 정의, 세 번째는 공동체 윤리, 네 번째는 정직, 다섯 번째는 타인을 위한 봉사 되겠습니다. 20번 간호지도자의 특성. 지도자는 리더라고 했어요. 간호관리자와 비교했을 때 간호지도자의 특성은 첫 번째는 위임된 권한은 없지만 소위 영향력과 같은 다른 의미의 권력을 지닌다. 두 번째, 관리자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역할을 지닌다. 세 번째, 공식 조직의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번째, 그룹 과정, 정보 수집, 피드백, 힘 부여하기 등에 초점을 둔다.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를 강조한다. 여섯 번째는 자발적 추종자를 지휘한다. 일곱 번째,
추구하는 목적에 조직의 목적이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앞에서 우리 리더의 특성에 본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1번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모델. 자, 피들러는 상황 모델입니다. 이 이론은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성과를 과업 동기 또는 관계 동기라고 불리는 리더의 성격 특성과 리더십 상황의 호의성 간의 접합 정도에 달려 있다. 즉, 리더의 특성과 리더십 상황의 호의성 간의 적합 정도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2번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의 구성 요인 3가지. 자, 첫 번째는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두 번째는 과업 구조화, 세 번째는 직위 권한입니다. 자, 첫 번째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는 리더에 대해 구성원들이 가지는 신뢰나 존경 등의 정도이다. 구성원이 리더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 변수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되겠습니다. 자, 피들러 리더십 상황의 구성 요인 두 번째는 과업의 구조화입니다. 과업의 내용과 목표가 뚜렷하고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도 간단하면 리더의 영향력 행사가 쉬워진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항상 반복되면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용이하다. 자, 상황의 구성 요인 세 번째, 직위 권한입니다. 직위 권한은 리더가 구성원들을 징계, 처벌 또는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이다. 공식적, 합법적, 강압적 권력으로의 표현이다. 리더의 지위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명령이나 지시를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리더의 직위 권한이 강할수록 리더십의 발휘가 용이하다. 자, 네 번째, 리더에게 가장 호의적인 상황은 그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그 지도자를 좋아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를 지시하며 지도자가 강력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구성 요인이 모두 갖춰졌을 때 리더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23번. 피들러 모형에서 리더의 성격 특성은 LPC 설문에 의하여 특정되는데 LPC 점수란 리더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한 평가 점수로 이들 항목에 대한 수치가 높을수록 관계 지향적 리더십에 해당하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과업 지향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24번. 관계 지향적인 리더 LPC 점수가 높은 리더는 호의성이 중간인 상황에서 가장 일을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25번. 과업 지향적인 리더는 집단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든지 아니면 아주 비호의적인 상황에서 일을 잘 수행한다. 26번. 오하이오 주립대학 리더십 연구 프로그램 OSU. 자, 배려 구조 리더십이랍니다. 자, 배려 구조 리더십 첫 번째, 이 연구팀은 리더십 유형을 구조 주도와 배려라고 하는 두 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보았다. 즉, 리더는 구조 주도와 배려 행위를 동시에 보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두 번째, 가장 효과적인 리더는 높은 구조 주도 행위와 높은 배려 행위를 동시에 보이는 리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배려가 낮은 경우 결근율과 관계가 있었으며 성과는 무관하다. 네 번째, 구조주도는 종업원의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결근율과도 관련성이 있다. 27번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에 반대되는 개념은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 첫 번째, 보통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두 번째, 장기적인 전망으로 구성원들에게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한다. 세 번째, 질문을 하여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함께 일한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상보다 조직과 인간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개인보다 더 나은 자아를 추구하려는 개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28번 거래적 리더십. 첫 번째,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는 목표를 지향하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단기적인 전망으로 구성원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세 번째, 구성원들은 규칙과 관례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거래적 리더는 구성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29번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카리스마, 개별적 관심, 그리고 지적 자극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카리스마적 특성을 가지며 구성원들 각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인 부분을 부여한다. 자, 첫 번째 카리스마. 리더는 바람직한 가치관, 존경심, 자신감 등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개별적 관심 또는 배려. 리더는 구성원들이 개인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알맞은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지적 자극이었어요. 지적 자극은 리더는 구성원들이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존의 합리적 틀을 뛰어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30번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자,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성과와 연계된 보상.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해야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는 예외적 관리. 리더는 구성원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간섭한다. 31번 변혁적 카리스마, 고무적 동기부여, 지적인 자극, 개인적인 배려 등의 특성을 보이며 변화를 지향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었죠. 자, 거래적 리더십은 상황적 보상, 자유방임형, 예외를 통한 관리의 특성이 있으며 안정을 지향한다 입니다. 32번 경로 목표 이론은 너무 복잡하여 완전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최근 과업의 성격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이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다른 상황 이론들과는 달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왜 효과적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뭐가? 경로 목표 이론이. 자, 33번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리더의 행위가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들의 목표 성취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줘야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목표 성취와 그에 따른 유의한 보상을 연결시켜 줘야 한다. 즉, 목표와 보상에 이르는 경로를 다루고 있다고 하여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명명되었다. 두 번째, 부하의 동기 유발과 직무 만족을 리더십 효과성의 영역에 적용시켰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지도자는
부하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목표를 성취하게끔 안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시한다. 계속해서 34번 하우스의 리더십 유형에는 첫 번째는 지시적 리더십, 두 번째는 지원적 리더십, 세 번째는 참여적 리더십, 네 번째는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근거한 리더십 유형 첫 번째는 지시적 리더십. 지시적 리더십이란 도구적 리더십이라고도 하며 구성원 통제, 조직화, 감독 등과 관련된 리더의 행위이다.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부과된 작업 일정을 수립하든가 직무를 명확히 해주는 등의 리더 행위를 포함한다. 과업 구조가 모호할 경우,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복종적이고 의존하는 경우, 리더가 강력한 직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효과적이다. 자, 두 번째는 지원적 또는 후원적 리더십. 구성원들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언제든지 친구처럼 대해주며 동지적 관계를 중시하는 리더의 행위를 말한다. 공식적 권한 체계가 명확하고 관료적인 경우,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구성원들이 높은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이다. 자, 세 번째는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해주는 리더십 행위이다. 과업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때, 구성원들과의 자존심과 성취욕이 강할 때,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양립하는 경우 효과적이다. 자, 마지막은 성취지향적 리더십.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최우수를 지향하며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 유형이다.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은 구성원들에게 있다. 참여적 리더십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 효과적이다. 참여적 리더십의 상황은 뭐였어요? 과업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질 때,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성취욕이 강할 때,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양립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했고, 성취지향적 리더십도 그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35번은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욕구가 우선시된다. 두 번째, 직원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자유롭고 자주적일 때 발휘된다. 세 번째, 지도자가 시중을 들고자 할 때 발휘된다. 자, 네 번째는 권력과 통제를 자제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가에 가치를 두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을 리더가 섬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36번,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권력과 통제력을 자제해야 된다. 두 번째, 부하 직원들의 자유 재량권을 넓히기 위하여 권한 위임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삶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37번, 섬기는 리더십의 5가지 요소. 5가지 요소. 이스타 이렇게 합니다. 앞 철자를 따서요. ISTAR 해서 이스타. 자, 첫 번째 I는 영감이에요. inspire. 영감. 다른 사람에게 영감과 감화를 줌. 자, 두 번째는 S, support. 지원입니다. 정서적,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죠. 자, 세 번째는 T로 트레인입니다. 훈련, 앞선 기술, 핵심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업무 수행 방법. 네 번째는 A, acknowledge. 인정입니다. 인정. 개인의 그리고 팀의 노력과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R, reward입니다. 보상.
유형의 보상과 기쁨, 자긍심, 팀 정신 같은 무형의 보상, 유형의 보상도 있고 무형의 보상도 있어요. 38번 팔로워십 이론. 추종자가 단순히 리더와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주체적 행동을 수행하는 조직 안의 중요한 인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리더 입장에서 다루던 리더십을 추종자 처지에서 전개함을 의미한다. 훌륭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발휘 대상인 추종자의 심리적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모범형.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유형. 혁신적이고 독창적이며 건설적 비판을 제시하고 잘못되었을 때 리더와도 용감히 맞서기도 한다. 자, 두 번째는 소외형.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만 역할 수행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유형입니다. 리더를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불만스러운 침묵으로만 일관한다. 세 번째는 수능형.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미흡하여 항상 리더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띠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유형이다. 권위적 리더는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예스맨 스타일의 수능형 추종자를 선호한다. 네 번째는 실무형. 별로 비판적이지 않으며 리더가 시키는 일은 잘 수행하지만 그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는 유형이다. 추종자 유형 가운데 실무형이 가장 많다. 리더와 대립을 가급적 억제하고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해명 자료를 항상 준비해 놓는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동형.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는 유형. 모범형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솔선하지 않으며 지시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거 구성원들의 유형이에요. 제가 팔로워십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범형을 정리하면서 이런 유형이 있었지. 딱 한 사람이 떠오르고요. 소외형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떠오르고 수능형도 있었고 그리고 실무형 그리고 수동형 각 신기하게 각 단체마다 한 사람씩 이런 유형들이 다 잘 고루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뭐가 가장 많다? 실무형이 가장 많다라고 하네요. 39번 슈퍼 리더십이란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현대적 리더십이 슈퍼 리더십이다. 이것은 부하들 스스로 리더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을 가리킨다. 슈퍼 리더 밑에는 스스로 잘 훈련된 슈퍼 추종자들이 양성되는데 이 부하들이 셀프 리더십을 통해 훌륭한 리더로 육성된다. 40번 슈퍼 리더십의 단계. 첫 번째는 우선 셀프 리더가 된다.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의 모범을 보인다. 세 번째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한다. 네 번째,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창안한다. 다섯 번째, 보상과 건설적 비판을 통하여 셀프 리더를 육성한다. 여섯 번째, 팀워크를 통하여 셀프 리더십을 권장한다. 일곱 번째, 셀프 리더십 문화를 배양한다. 41번 임파워먼트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자율권을 보장하여 구성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리더십으로 핵심은 권한의 공유와 혁신에 있다. 42번 셀프 리더란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무 수행 기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43번 슈퍼 리더란 구성원 각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여 구성원 모두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자, 마지막 44번 임파워먼트 리더란 권한을 하급자에게 줄수록 자신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직무 권한을 하급자와 공유하여
하급자들이 자신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업무상의 혁신을 이루도록 촉진한다. 뭔가 이렇게 써놓으면 임파워먼트 리더랑 슈퍼 리더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임파워먼트 리더는 혁신이라는 글자 두 글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임파워먼트 리더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슈퍼 리더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